찰나의 순간이 담긴 사고 영상 속 21%를 찾아 분석합니다. 한문철의 블랙박스. 정상 주행이던 차, 그런데 무언가 날아와서 앞유리를 깨버립니다. 차를 향해 날아와서 유리창을 깬 물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또 다른 차 역시 도로 위에서 날아온 물체로 인해서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언제 어떻게 날아온 건지 알 수 없는 도로 위의 흉기, 그 정체가 무엇인지 한문철의 블랙박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처럼 주행 중이던 제보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앞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롤이 바퀴가 이렇게 덜컹 하더니 불과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그 쇳덩이가 날라와서 앞유리랑 천장을 찍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아찔한 거예요. 운전석 쪽 유리는 물론 천장까지 파손됐습니다.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인데요. 날아온 물건의 정체, 뭔지 아시겠습니까? 경찰관이나 보험회사 사람들도 다 확인을 해봤는데 그 판스프링 밟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판 스프링이라 불리는 이 물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스프링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스프링이 맞나 싶은 무거운 쇳덩이, 또 다른 제보자 역시 이 판 스프링 때문에 아찔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판 스프링이 바닥에 떨어진 걸 트럭이 밟고 날아오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블랙박스를 보니까 트럭에서 떨어진 거더라고요. 블랙박스를 분석해보니 사고를 유발한 판 스프링은 화물차에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화물차 기사들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KBS에서 나왔는데요. 정말 이 판 스프링이 화물차에서 빠지는 걸까요? 형님 이거예요. 형님 저기 보이죠? 저 안에 저거 스프링. 저기에 다니다가 아무데가 부러지면 양쪽으로 앞뒤로 빠져버리거든요. 화물차 주행 시 충격 완화를 위해서 묶어놓은 것이 판 스프링입니다. 이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물체가 되려 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 쓰다 보면 피곤해가서 그냥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량이 오버가 돼버리면은 그런 차는 수명이 짧죠. 그게 이제 연속되다 보면 부러져 버리죠. 화물차의 과적과 노후화로 인해 판 스프링 낙하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스프링판을 점검하진 않나요? 검사 받을 때 그거 2년에 한번 받는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짐을 많이 싣고 다니다 보면은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들큰거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죠. 가다 부러져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확인을 뭐 계속 운행하면서도 그걸 쳐다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차량 파손은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 있는 판 스프링 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보험회사 직원이 아마 보상 못 받으실 거다. 이거는 탱크롤의 잘못이 아니다. 이거는 떨군 사람의 잘못으로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못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차에서 떨어졌다고 일렬 번호라든가 뭔가 있으면은 그 차를 찾을 텐데 찾지 못하면 누군가가 크게 다치거나 누군가가 사망하더라도 손해배상 받을 길이 없어요. 내 자동차에 붙어 있는 게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럼 사고로 이어지니까 내 차의 부속품들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노후화됐을 때는 미리 교체를 해야 되죠. 도로 위 흉기로 예기치 못한 순간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판 스프링. 생명과 직결된 만큼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호에 맞춰서 주행 중이던 제보자, 교차로를 통과하던 그때 맞은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미처 피할 틈도 없었다는 그날의 사고인데요. 어떻게 발생한 일인지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저는 그쪽 차량에서 이렇게 제 신호에 제가 가고 있는데 맞은편 차량에서 오토바이가 차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제가 엄청 놀랐거든요. 제보자는 직진 신호에 정상적으로 교차를 통과하고 있었는데요. 앞에 신호 녹색 신호고요. 버스 지나가고 택시 지나가고 또 차 한 대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런 와! 오토바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오토바이 어디서 나왔나요? 2차선에서 바로 오토바이가 지시등 없이 좌회전하면서 저랑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내 신호 따라가고 있었는데 저 오토바이 신호 위반 아닌가요? 제보자 쪽에는 비보 표지판이 없는데 맞은 쪽 오토바이 쪽에는 비보 표지판이 있군요.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멈추지 못하고 결국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험사 쪽에서 연락 왔을 때는 제 과실이 30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70대 30이요? 제보자에게 30분 잘못이 있다고요?
그냥 차 대 오토바이 관계에서 그렇게 나온다 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도 나죠. 아하, 약자 보호 원칙을 얘기하나요? 약자 보호 원칙 없어요. 자동차랑 오토바이랑 똑같은 겁니다. 자동차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을 때 그때 치료는 해준다. 이게 약자 보호 원칙이라고 얘기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사고 과실비율에 있어서는 약자 보호 원칙은 아예 없는 거예요. 제보자는 녹색 실내 정상도로 갑니다. 정상도로. 여기서 이 차에 그래서 안 보여요. 안 보였던 차 갑자기 튀어나오면 저를 어떻게 피하죠? 미리 보였고 좀 거리가 있었다면 빵 해줄 수 있지만 코앞에서 들어와요. 못 피하죠.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어야만 되겠습니다. 급한 비보호 좌회전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서 더욱 조심하는 운전 습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제보자, 그런데 앞차가 갑작스럽게 급제동을 하더니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에 갑자기 앞차가 오른쪽으로 살짝 꺾더라고요. 그때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고, 근데 바로 이제 다시 왼쪽으로 틀면서 중앙분리대를 받고 그냥 서버리니까 저도 이제 미처 피하지를 못했죠. 이 사고로 인해 차량 파손은 물론 크게 다쳐 열흘간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제보자. 앞에 차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좀 가까워 보이네요. 안전거리가 부족해 보입니다. 잘 가던 앞차가 브레이크 잡더니 이런 앞차가 갑자기 급제동하면서 핑크르르 돌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견인되어 가면서 봤는데 동일한 차선에 그 앞에 차가 또 사고가 나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밀려 있던 것 같아요. 앞에 차들이 거의 정차 수준이었어요. 한 10km, 20km 이렇게 서서히 가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느껴보신 것 같아요. 앞을 못 보고 뒤늦게 와 저 들이받을 것 같아 이렇게 급제동하다가 차가 핑크르 돌았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거리 미약고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제가 무조건 가해자라고 경찰 조사관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찰에서는 뒤에서 안전거리 지키지 못해 들이받은 제보자를 가해자라고 그러는군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1항에 안전거리 확보 의무가 있고요. 19조 4항에는 앞에 가는 차는 이유 없이 급제동하면 안 된다. 이유 없이 급제동하면 위험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안전거리 미확보가 더 잘못일 때도 있고 이유 없는 급제동이 더 잘못일 때도 있는 겁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제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보자와 상대방 중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요? 그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던 게 저는 먼저라고 보거든요. 저한테만 100% 과실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는 저로서는 많이 억울한 면이 있죠. 일단 제가 안전거리가 짧았던 것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제 과실을 한 20%, 30%는 인정을 하는 거죠. 이곳은 고속도로예요. 시속 100km로 빠르게 달리던 중에 앞차가 갑자기 멈추면 누가 골탕 먹었을까요? 뒷차 골탕 먹은 거죠. 제보자도 잘못했습니다. 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했더라면 앞차가 갑자기 멈추더라도 뒤따라 멈추거나 옆으로 피해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제보자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하지만 이번 사고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싹 밟아서 멈춘 게 아니라 급제동하면서 드리프트까지 된 앞차 잘못이 더 커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앞차 70, 제보자 30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 안전거리 확보는 안전운전의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